자, 1-7번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급수 부분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A를 지나고 변 BC에 평행한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간략하게라도 그려는 볼게요. 정삼각형의 직선 L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져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의 n-2제곱인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2분의 1의 n-2제곱인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교점을 Pn, 그 다음에 AC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난 점을 Qn, CN, PN, QN의 넓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즉 내가 PN이고 이게 AC의 수직인 요런 넓이를 QN이라고 했다는 거죠. 요 삼각형의 넓이, 노란색 넓이를 AN이라고 했는데, 요거 바로 볼게요. 요거 몇 도? 60도의 2배, 120도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지금은 R, 여기도 R, 이등변 삼각형이죠. 2분의 1의 n-2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곱하기를 sin 12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sin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이것도 약간 살리기 위해서 4분의 1의 n-2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사실 공비가 4분의 1인 건 확인했는데 첫째 항은 좀 애매하잖아요. n-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첫째 항은 그냥 n에다 1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첫째 항이잖아. 맞지? 자,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이 an에 2n제곱을 곱했을 때의 극한을 구해보자. 2n제곱에다가 an의 극한을 부르자. 네, 뭔가 이상하다는, 이거 왜 0으로 가나 싶었는데 내가 잘못 구했네요. 얘가 an이었네요. 이건 an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큰일 나버렸다. 자, 큰일은 아니고 다시 고치면 되겠죠. 아이고. 얘는 여기 아니라 밑에 거였네요. 그죠? 자, 그러면 길이들을 좀 더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요 각도를 쓰는 것도 괜찮지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이거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나으려나? 보자.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앞에 거보다 훨씬 어렵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구해볼게요. 심플하게 밑변 곱하기 높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2분의 1의 n-2제곱이었는데 요 길이는 1대 루트 3대 2겠죠. 그러니까 너의 절반 하면은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n-1제곱이 될 거고. 그지? 2분의 1의 n-1제곱이 될 거고, 너는 2분의 1의 n-1제곱에 맞죠? 2분의 1의 n-1제곱에 루트 3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밑변의 길이는 2배의 2분의 1의 n-1제곱 곱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랬지? 문제 처음에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2라는 길이에서 너를 뺀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 AN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3에 2분의 1의 n-1제곱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괜히 약분하지 말고 2분의 1 하나 더 곱해서 2루트 3에 2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2-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2의 n제곱을 곱해서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 2분의 1의 n제곱 날라간다 보면 되겠죠?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너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둘의 곱인 4루트 3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한 변의 길이 2였잖아요. 거기서 요만큼 길이를 빼면 이게 높이가 되겠지. 되겠나요? 오케이. 이런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실이 저게 희였어. 가서 좀 조절을 좀 해봐야겠다. 야근해야 되나? 자. 급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수열에 대하여 n이 한없이 커진 무한대로 가면 an이 어떻게 변하는지 해서 극한을 따져봤는데 이것을 계속 더해보자. 즉 무한히 더한다는 걸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뭐 수원에서는 일반적인 n번째 한 가지의 합만을 생각했는데 그까지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더해보자. 그래서 무한히 더한 거니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점점점으로 쓰게 되고요. 이것을 기호로 시그마 기호로 n은 1부터 무한히 더한다 라는 뜻으로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히 더한다는 게 생각외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 이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무한히 더한다는 건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극한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수학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 an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로 주어진 2분의 1의 n-1제곱이라는 뭐 이런 깔끔한 등비 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학자들은 SN을 구해보기로 한 거야. 첫째 항은 1이고 두 번째까지 합은 2분의 3이며 4분의 7, 8분의 15, 16분의 31이라는 이렇게 수열의 합을 하나의 수열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n번째까지 더한 SN이란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A1에서부터 AN까지의 즉 어떻게 보면 급수라는 전체적인 엄청 거대한 덩어리에서 일부분만을 더한 거니까 우리가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artial sum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면 그게 무한히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수열을 구해서 너의 극한을 구하자.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은 그냥 다 더하기는 불가능하니까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SN의 뭐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의 극한을 구함으로써 그것을 급수의 값이라고 하자. 보통 정확한 표현은 급수의 값이라고는 안 하고 급수의 합이라고 또 합니다. 이게 수열을 다 더한 것이다. 그래서 너를 좀 더 AN스럽게 표현해보면 시그마라는 표현을 등물고 와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아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즉 일반 항이 주어지면 그것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 그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자. 이게 급수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자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구해보자. 부분합을 잘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을 SN을 잘 구할 수 있느냐. 구한다면 어차피 SN 또 하나의 n에 관한 어떤 그냥 수열이니까 그 수열의 극한 구하는 앞에서 배운 단원과 사실 별반 다를 거 없는 내용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급수 역시 급수도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가 나뉘어집니다. 부분합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수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 등차 수열을 생각해봤을 때 1, 3, 5, 7 그냥 다 더하면 n제곱 됩니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히 발산하겠죠. 애초에 생각해보면 1, 3, 5, 7, 9에서 홀수를 계속 더해가면 점점 큰 수를 더하게 되니까 당연히 발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수라는 건 수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무한급수, 무한히 더했을 때 수렴하는 애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자 이거인 거죠. 그래서 무한히 더한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 빼기가 있는 애들이 보통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애초에 교대급수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항의 부호가 바뀌는 수열이에요. 변하는? 뭐 그런 급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1,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3분의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수열이 주어지면 우리가 부호가 계속해서 변하잖아. 히터 잠깐만 킬까? 네. 자, 저렇게 수열 자체가 부호가 계속 변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한히 더해갈 때
근데 요 교대급수는 홀수항이냐 짝수항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좀 바뀌잖아. 그래서 홀수 한 가지의 합이냐 짝수 한 가지의 합이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S2n-1은 홀수항의 합이 아니죠. 1항, 2항, 3항, 4항에서 홀수항까지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더해보니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될 테니까 뭐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n분의 1 같은 모양을 하게 되겠다. 정확하게는 n분의 1인지 n 플러스 1분의 1인지 구분하기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저런 모양을 하게 된다고. 근데 짝수항까지의 합은 1-1은 0, 이까지 더한 빵 너도 0,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해도 0이죠. 따라서 짝수항까지 합은 0이니까 결국 너의 극한 또한 0이므로 둘 다 같은 값이죠. 이러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로? 0으로. 자, 교대급수더라도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값이 계속 커진다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또는 수렴은 하긴 하는데 홀수항과 짝수항이 다른 값으로 수렴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 1-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짝수항까지 합은 뭐 심플하네요. 0이었지만 홀수항까지의 합을 표현해보면 너가 남고 너가 남고 이런 식이 될 테니까 뭐 대략적인 모양은 n분의 n 플러스 1의 형태를 하게 되니까 너의 극한은 1이죠. 따라서 홀수항까지 합은 1로 수렴하는데 짝수항까지 합은 0으로 수렴하니까 이제 후반부에 가면 10, 10, 10 이렇게 반복되게 되니 너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24쪽 밑에 보기 1번에 보시면 2번이랑 3번이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잖아. 24쪽에 보기 1번이요. 중간쯤에 보기 1번 있잖아요. 거기 2번이랑 3번 보면 2번에는 괄호가 쳐져 있고 3번에는 없이 1-1-1입니다. 그죠? 차이가 있어요. 3번은 그게 하나의 항이야. 1-1이. 자, 1이 하나의 항, 마이너스 1이 두 번째 항, 1이 또 세 번째 항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홀수항까지 합은 1인데 짝수항까지 합은 0. 그래서 얘는 발산. 그래서 밑에 연구에 보면 3번 발산, 진동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2번 보기는 뭐냐? 괄호가 쳐져 있는데 1-1 더하기 1-1인데 이게 좀 웃긴 표현인데 이게 1항입니다. 괄호가 하나의 항을 의미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평생 0이나 더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얘는 수렴하는 거야. 당연히. 맞지?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그것은 수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교대급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호가 변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급수의 합을 좀 확인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김에 미리 좀 설명할게요. 분분수 있나요? 수학하에서 배웠던 뭐 이항분수라고 배웠을 수도 있고 a, b분의 1이라는 분수를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ab분의 1이라는 형태의 수열을 싹 다 더해. 그러면 우리 무한급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간 항 사이사이가 다 플러스로 연결돼 있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뭐 하나의 값으로 나올 거고 이제 이 덩어리가 하나의 항인 건데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가 존재하고 두 번째 항에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뭐 첫 번째 항에 있는 마이너스와 두 번째 더하기 또 뒤에 뭐가 빼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이때 이 마이너스 무식이랑 플러스 무식이랑 만약 소거되는 형태라면 수열이 좀 줄어들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수렴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가면 저런 경우들이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 예제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급수의 성질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 뒤에 있는 이런 급수들은 어떻게 값을 계산하는지 부분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죠? 자,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제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만약 수렴했대요. 얼마인진 몰라도 수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는 참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수열의 극한은 반드시 0이다.
자, 왜 그러냐? 네가 수렴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분합의 극한 SN의 극한이 어떤 값으로 수렴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S라는 값으로 수렴했다라고 둡시다. SN 또 하나의 수열이니까 이 수열의 극한이 S라면 그 다음 항 또는 그 전의 항이라고 할 수 있는 SN 플러스 1 내지는 SN 마이너스 1 이런 수열도 극한 값이 똑같이 S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것은 n이 충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SN에서 SN-1을 뺀 것이 AN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때 SN도 S로, SN-1를 또 S로 수렴하니까 너도 S, 너도 S로 수렴하더라. 따라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한히 더한 값이 수렴했다는 건 마지막 부분은 다 0밖에 없으니까 뭐 어떤 값을 더해도 값이 변하지 않더라,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명제가 참이면 또 누가 참이겠어?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어야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극한이 0이 아니라면, 즉 수렴하던 뭐 아니면 애초에 발산을 하던 진동을 하던 무슨 짓을 하던 극한이 0이 아니었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무조건 발산입니다. 수렴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뭐 이건 사실 이 명제의 대우니까 뭐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참이니 너도 참이겠구나. 자, 그 다음 역시나 진입 판정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명제의 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무한히 더해지는 뒷부분이 0밖에 없다면, 즉 수열의 극한이 0이라면 계속 0을 더할 테니까 뭐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수렴한다는 그 명제는 거짓입니다. 발레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심플하게 생각하면 방금 설명했던 걸 보면 0을 무한히 더하면 0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0을 무한히 더한다는 건 0을 무한대만큼 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것을 n제곱만큼 더하면 n이 되니까 이건 발산이죠. 따라서 무한히 더하더라도 값이 커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0이었더라도 무한히 더할 거니까 더하다 보니까 커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레들을 몇 개 일단 찾아보고 그 다음 뒤에 예제 문제들 이제 살펴볼게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 이런 형태의 수열이 일단 기본적인 발레가 되겠습니다. 극한은 0 맞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인데 너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입니다. 따라서 무한히 더하고 싶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을 구해야 되는데, 아이고 시그마를 걷다 쓰면 어떡하니. 자, sn은 어떻게 주어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로 주어지죠. 아마 중3 과정에서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봤던 그런 유형일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더 해볼게요. 첫 번째 항 k 1 넣었을 때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는 k에 2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겠고요. 이게 무한히 더해지게 되겠죠. 한 번만 더 쓸까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요. 그래서 n번째 항까지 있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으로서 끝나게 되겠고, 이게 일반 항의 합입니다. 일반 항까지 합 부분합인 거죠.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여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앞의 항과 뒤의 항이 소거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부터 두 번째가 남았으면 뒤에서부터도 두 번째가 남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너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극한이 그래서 발산하잖아요. 급수는 발산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극한이 0이라 한들 무조건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응? 자, 자, 손 한번 들어주면 보통 빠르게 잡던데. 방송 같은 거 유튜브도 맨날 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게 필요한가 봐. 초점을 잡는 그런 게 필요한가 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an이 n분의 1이다.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합을 구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생각해보면 n분의 1이라는 걸 부분합까지 구한다 해서 1부터 n분의 1까지 합을 표현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통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써볼게요. 그냥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더하게 될 건데 죽을 때까지 더해야지 이제. 저 또 올라간다. 자, 미치겠다 진짜. 자, 이거를 너보다 더 작은 애를 하나 만들어 볼게. 어떻게? 1 더하기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꾸면 위에 게 밑에 거보다 이제 더 크죠? 그대로 쓸게요. 5분의 1을 8분의 1로 바꾸고 6분의 1을 8분의 1로 바꾸고 7분의 1도 8분의 1로 바꾸고 8분의 1은 그대로 두고 9분의 1을 16분의 1로 바꾸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4분의 1을 둘이 묶으면 2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1 4개를 묶으면 역시나 2분의 1이 되고요. 16분의 1을 8개 묶으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는 2분의 1 하나 만들려고 2의 9승분의 1을 뭐 500개씩 더해야 되고 2의 10승분의 1을 500개씩 더해야 되고 이렇게 몇백 개씩이나 더해야 겨우 2분의 1 하나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밑에 수열은 생각해 보시면 1에다가 이제부터 2분의 1을 평생 더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응? 3분의 1과 4를 바꿔볼게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바꾼 거고요. 5분의 1이 8분의 1보다 크고 6분의 1이 7분의 1이 8분의 1보다 크니까 더 작은 애들을 쓴 거야. 크면은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의 식이 밑에 식보다 크다는 거야. 아, 이거 화살표가 아니라 크답니다. 크다. 오케이. 이제 이해됐죠? 그럼 이제 4분의 1 2개 더하면 2분의 1, 8분의 1을 4개 더해도 2분의 1, 16분의 1을 8개 더해도 2분의 1이니까 너는 계속해서 2분의 1이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나중에는 2분의 1 하나 만들 때 몇백 개씩의 값이 필요하다곤 한들 어차피 무한대로 더할 거니까 2분의 1은 무한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2분의 1이 계속 더해지니까 서서히 커지긴 하겠죠. 따라서 니보다 작은 애도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는 수렴할 수가 없더라. 대표적으로 분모가 1차식인 이런 수열,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교육과정상은 안 배우니까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분모가 1차식분의 상수항인 이런 수열은 싸그리 다 급수는 발산합니다. 그냥 그렇게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의 발레는 존재했다잉. 오른쪽 잡고 올라가서 안 쓸래. 자, 왼쪽으로 가서 이제 뭐야 너 어디가? 이게 나는 4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8방향 한 곱이 다 움직이시네. 똑똑한 친구였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보기로 합시다. 뭘 볼 거냐 하면은 기본 문제들 살펴보면서 급수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지 좀 확인해 봅시다. 2-1번부터. 근데 방금 했던 것들이 또 있네요.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었는데 너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였을 때로 바꾸고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 방금 사실 요거 발레 들 때 한번 했던 고수열입니다. 그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너를 유리화 해주고 루트 k 플러스 1에서 루트 k를 빼야 될 거고 리미트를 취하기 전에 이 급수의 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k에 1 넣어서 루트 2 마이너스 1 2 넣어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쭉쭉쭉 써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까지 이게 급수의 합이 될 것이고 소거 앞에 거랑 뒤에 거의 뒤에 항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좋은 방법으로는 앞에서 두 번째가 나오면 뒤에서부터도 두 번째 약간 대칭처럼 그렇게 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에서 1을 뺀 것이 되는 것이고 너는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발산한다 였습니다. 자, 2번은 로그인데요.
n은 1부터가 아니라 2부터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꼭 1항부터 더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로그 뭐 밑은 12인 상용 로그겠고요.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이었습니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왜 로그의 합 같은 경우에는 진수끼리의 곱으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진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일단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보죠.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k로 바꾸는 과정에서 쌤이 인수분해만 잠깐 해놓을게. k-1, k 플러스 1분의 k 곱하기 k로 좀 쓸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잘 보입니다. 제곱으로 쓰는 것보다. 제곱 쓰면 왜 약분할 때 좀 헷갈리잖아. 자, 다시 로그는 합을 쓰는 것보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로그는 이 진수끼리의 곱을 분해할 수 있죠. 로그 k의 2배에서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k 플러스 각자 빼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더하기 빼기 쓰는 것보다 그냥 로그 진수끼리의 곱으로 싹 다 써놓고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할 건데, 미안해, k가 1이 아니라 2입니다. 로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저는 어떻게 할 겁니다. 진수끼리의 곱으로서 쓸 거예요. 로그 안에다가 k가 2 넣었을 때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라고 이렇게 첫 번째 항을, n에 k가 2였을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는 보다는 첫 번째 항이 맞는데, 여튼 k 2 넣었을 때 값을 써봤고요. 곱하기 k에 3 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k에 4 넣으면 분자가 4고 분모는 하나씩 작았다가 하나 커졌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맞지? 그래서 쭉 곱해주면 언제까지 곱해줘야 되는가? k에 n 넣었을 때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k에 n을 대입하게 되면 n-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고, 너 이제 좀 이따 극한을 취해야 되겠지. 자, 그럼 극한 취해 이제 약분을 좀 할 건데, 2분의 3, 3분의 2는 통째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3는 통째로 역수니까 앞에 거랑 뒤에 게 사라지네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안에 누가 남게 되느냐, 1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n, 2n이 남게 되겠고, n이 무한대로 가면 네가 2로 수렴하죠. 따라서 이 값은 로그 2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꼴을 쓰기보다는 진수끼리의 곱으로 쓰면 약분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2-2번. 등비급수까지는 좀 무리겠나? 자, 아직 10몇 분밖에 안 남았네요. 유제 풀지 말고 진도를 미친 듯이 나가야 되나? 자, 그건 너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AN이 첫째 항이 3,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일 때, 공차가 2였으니까 2n 더하기 첫째 항이 1 되려면 1 필요하네요. 그래서, 오, 센스 이제. 많이 늘었어, 아저씨. 자. 자, 2-2번. AN이 공차가 2였으니까 AN을 2n 플러스 1로 잡았습니다. 그럼 첫째 항 또 3, 공차가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분의 1. 일단 sk부터 구해놓고 그마의 역수를 좀 취해볼게. sn이라고 할게요. 일단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등차 수열은 2분의 항의 법칙 n에다가 첫째 항 3에다가 마지막 항 2n 더하기 1을 더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렇게 공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의 2배, 3의 2배에다가 더하기 공차 2의 n-1이다로 쓸 수도 있겠죠. 공식은 자기 나름대로 외우시면 되겠고, 아니면 아싸리 sn이란 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더하기 1 아니냐 해서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연수의 합에다가 더하기 n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고,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이거지. 자, 2n 더하기 4였으니까요. n제곱 더하기 2n이 됩니다. 너는. 따라서 sn이 n제곱 더하기 2n인 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의 역수. 그러면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다라고 표현되는 거야. 이게 부분분수 꼴이에요. 둘이 곱해져 있는 분수를 이제 뭐 쓰는 형태로 나눠서 쓰자.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엄청 귀찮긴 하죠, 쓰기. 둘이 빼면 2분의 1로 표현되고 k분의 1에서 k 플러스 2분의 1을 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자. 됐죠? 자, 그럼 뒤에 있는 거는 뭐야?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몇 개 써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자, 2분의 1로는 싸그리 다 묶어낼 수 있겠네요. 싸그리 다 묶어내고, 그 다음에 k에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두 번째 항 또 2분의 1 곱하기 k에 2 넣은 건데 2분의 1로는 다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아직까지 소거된 애가 안 보이네.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제 소거된 애가 좀 보이네요. 4분의 1 빼기 6분의 1. 밑으로 좀 쓸게요. 그러면 이제 n-1분의 1부터 하나 쓸게요. n 플러스 1분의 1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엄청 기네. 마이너스 3분의 1은 다다음 거에 첫 번째랑 날라가고 앞에 으악! 날리면 안 되는데, 자, 앞에 항에 뒤에 있는 n은 다다음 항에 앞에 거랑 소거되게 됩니다. 다다음 항에 앞에 거. 엄청 헷갈려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5분의 1. 얘도 소거는 될 거고. 앞에 거에 뒤에 거는 다다음 항에 앞에 거랑 소거. 다다음 항에 앞에 거랑 소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첫 번째, 세 번째가 남았잖아. 뒤에서부터도 첫 번째, 세 번째를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로 리미트 C 해볼까? 이거 뭐 굳이 통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n은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너 0으로 수렴. 너도 0으로 수렴. 안 보고 가니까 어렵네. 뭐만 남아? 그 둘에다가 2분의 1배만 남죠. 그래서 2분의 1배 해라. 언제? 1과 2분의 1의 합에다가 2분의 3의 절반이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이 단원에 약간 꿀팁은 아니지만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 수렴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급수는. 수열은 되게 일반적인 상황들에 뭐 많이 수렴하는 것들이 많지만, 급수는 사실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렴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자, 딱 고교 과정에서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는 딸랑 3개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부호가 계속 바뀌는 수열인 교대급수. 그러니까 아까 왜 홀수항까지 합, 짝수항까지 합 나눠서 비교하는 그런 애들.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아. 어차피 홀수항, 짝수항만 비교해보면 되는 애들이고, 두 번째는 부분분수 형태의 급수. 얘는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가 자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평생 더하게 되는 급수랑 합쳐지면 앞뒤가 소거되는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반부는 애지간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물론 저 아까 루트 해본 것처럼 안 되는 애들도 있었다.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네가 근데 분수 형태잖아. 그리고 뒤에 거는 1차식분의 상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0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초반 부분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급수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등비급수입니다. 얘는 아예 등비 수열을 합한 거야. 그래서 너 말고 사실 너는 그렇게 뭐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분분수가 전부고 앞뒤가 소거되는 형태가 대부분인 거고, 특히 후반 부분은 다 0으로 가니까 이제 좀 감을 잡으셨으면 맨날 첫날 할 때마다 부분합을 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연습이 됐다 싶으면 바로 한 번만 더 써볼게. 이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너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부분합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너를 n부터 n 플러스 2까지 이걸 그냥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그럼 여기서 바로 급수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n에 1 넣고 2 넣고 그냥 쓰는 거야. 2분의 1은 다 묶어냈다 치고 똑같이 이걸 쓰면 돼요.
그래서 날아가는 게 확인되는 시점이 오면은 그 다음 거는 그냥 땡땡땡으로 처리하시고 소거한다. 소거 방금 해봤으니까 똑같이 소거되고 너까지 소거되면 너희 둘 남겠죠. 뒤에도 둘 남겠지만 어차피 너희들 0으로 갈 거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 몇 개만 계산해서 확인을 하겠다.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짜고짜 이렇게 하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사실 맨날 첫날 뒤에 거 다 0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형태는 나중에 다 0으로 갈 거니까 초반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확인을 하면 급수를 좀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아이고 2번 또 풀어야 되는데 이거 1번이었군요. 자, 2번은 저쪽 가서 풀까요? 저쪽에서 풀면 또 올라가겠지? 자, 가자. 이럴 땐 가끔 자동으로 좀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막 드네요. 되긴 되는데 사람만 따라다닌다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좀 될까봐요. 자, 2번 Sn은 n 곱하기 2의 n제곱이었을 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an이잖아요. 그 ak랑 그래서 an과 ak를 좀 표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이 주어지면 an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sn에서 sn-를 뺀 것 물론 n이 2 이상일 때 첫 장은 s1으로 표현한다. 이거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수능 치는 그날까지는요. 반드시 첫 장을 좀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그냥 둘이 빼서 나타내면 제일 좋긴 한데 S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실제로. 그래갖고 A1이 되려면 S1 빼기 S0여야 되는데 S0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못하면 당연히 내가 그냥 이것만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에다가 1 넣었을 때 너랑 똑같으면 그냥 n이 1부터 이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S0이 0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S0이 0이면 첫 장부터 합니다. 알겠죠? 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SN에다가 뭐 당연히 뒤에 더하기 6 이런 거 붙여놓으면 0 넣었을 때 6이니까 따로 차이가 나겠고 등비수열 모양일 때 자주 그러고 뭐 하여튼 근데 지금은 S0가 0이니까 오케이. 너는 그냥 SN에서 SN-를 빼면 그것이 곧 AN이다 이 말이야. 지금은요. n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n-1 곱하기 2의 n-1제곱을 계산해야 되겠고요. 공통인수는 2의 n-1제곱이니까 2의 n-1제곱으로 묶어주면 앞에 건 2n 뒤에 건 n-1이 남을 테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엄청 빡시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시키는 걸 또 해야 됩니다. 자, 밑에서 시키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였는데 여기서 이제 바보짓만 안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에 ak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다시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 1 같은 거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sn이에요. 맞죠? 이게 그냥 SN이에요. SN이라는 건 애초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고 너를 그냥 뭐 하는 거야? K는 1부터 N까지 더하면 그것이 곧 SN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SN인 거죠. 됐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AN은 아까 구했는데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 SN은 N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 따로 약분해주고 맞나? 이거 극한 구해주면 뭐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까지 하긴 쉽지는 않겠지만 등비 급수의 기본 아이디어만 딱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급수 아까 설명하기를 3개 수렴하는 급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이번 단원에
분분수 제외하면 핵심이 등비급수예요. 그냥 등비급수 문제는 특히 수능에도 최근 들어 최근에 4점짜리나 이거 3점짜리로 기출되긴 하는데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a, r에 n-1쪽으로 정의하면 이게 바로 그냥 등비수열의 급수인 거잖아. 그러면 뭐 급수의 정의에 따라 실제로 부분합의 극한이 급수라고 하였으니 AR에 K-1쪽 이거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수원을 배웠던 기억을 좀 더듬어 가서 급수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더라? R 빼기 1도 괜찮지만 1 빼기 R로 일단 쓸게요. 1 빼기 R분의 첫째 항 1 빼기 R의 N제곱이 급수의 등비수열의 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R 사실 문제에서 공비로 주어질 거고 A 첫째 항으로 주어질 거고 R의 N제곱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아까 수열이 극한테 했던 거잖아. R의 N제곱을 포함한 급수네요. 따라서 R의 N제곱이 부호가 변하면은 뭐 발산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겼더라 이거지. 그래서 요거는 1-R분의 A라는 값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너의 극한이 어떠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너 뭐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발산. 관심 없다 이거고요. R이 마이너스 1이다. 발산이고요. 마이너스 1이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 마이너스 1이면 첫째 항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0 됐다가 한 번은 A 됐다. 그래서 발산이에요. A 또는 0으로 얘도 발산. R이 1이면요. 선생님 R이 1이면 얘는 0인데 근데 야도 0이잖아. 그래서 R이 1이면 그렇게 더하면 안 돼. R이 1이면 A, A, A의 합이니까 NA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겠지. 그래서 너도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네가 수렴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을 때 네가 0으로 간다면 전체 값이 1이 되면서 1-R분의 A로 수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등비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유일하게 1-R분의 A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기만 하면 무조건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굉장히 좀 유용한 급수가 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거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잡아보고 오늘 이제 페이지 27쪽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과제는 별건 없습니다. 그냥 책 이제 복습하시고요. 가능하면 매일 찍으면 좋긴 한데 저도 매일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강의 오늘 했던 거 복습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제는 꼭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은 연습 문제 1단원이죠. 네, 그 앞에 연습 문제 있었죠. 거기 뭐죠? 이거 20쪽부터 21쪽까지죠. 유제는 가급적이면 따로 질문하시면 그건 풀이할 건데 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풀이하긴 힘들 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거나 따로 질문 받은 건 그렇게 풀이할 거고 그다음 연습 문제도 다는 풀이하기 쉽진 않겠지만 가급적 질문 받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고 너무 질문이 많아갖고 수업 시간 내에 소화하기 힘들 것 같다 하면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뒤에 답지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수의 뒤에 있는 것까지 뭐 풀이를 하긴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오늘 첫날이라서 한 단원 반 정도 좀 하고 숙제가 좀 적은 편인데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